마지막 밤, 한 남성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조용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고 특별한 건강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올 때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든 걸까요?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외부 자극과 생활 습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잠자리 습관 하나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서서히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위험을 반복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무심코 이어가는 4가지 취침 습관이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수면과 심장 기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랜 세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할 습관은 많은 노인들이 매일 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건강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간단한 대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늦은 시간에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잠들기 직전에 기름지거나 양이 많은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익숙한 루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반응도 달라집니다. 밤에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느냐는 수면의 질과 심장, 건강, 그리고 갑작스러운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늦은 밤 식사 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잠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사 활동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속쓰림이나 수면 방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압 상승처럼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밤중에 속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때문에 갑자기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늦은 시간의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장기들이 계속 움직이며 심박수도 충분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켜 야간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직전에 기름진 고기나 볶음류 음식을 먹으면 위가 과도하게 팽창해 누웠을 때 위산이 쉽게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침이나 목의 자극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인에게서 폐렴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늦은 식사가 혈당 변동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어 수면 중 안정적인 혈당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늦은 식사를 반복하는 노인은 심장 질환과 관련된 대사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기 전 최소 2~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 소화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과일이나 아몬드 몇 알, 따뜻한 허브차처럼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간식은 위에 부담이 적고 편안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식사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수면질이 좋아지고 야간 문제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심장이 밤 동안 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의 액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저녁 시간, 특히 잠들기 직전에 과도한 음료 섭취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들기 몇 시간 전에 음료 섭취량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심장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밤에도 계속 소변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 적은 양의 액체라도 밤에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이나 차, 주스 등을 마셨다면 새벽 전에 한 번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불편처럼 느껴지지만 이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빠르게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어지러움이나 순간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 동안 여러 번 깨는 것은 수면 주기를 크게 흐트러뜨립니다. 불을 켜고 움직이는 순간 뇌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이때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질 낮은 수면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가 가속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에게서 지속적인 수면 방해는 치매와 같은 노화 관련 신경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을 전혀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시는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줄여보세요. 만약 저녁에 목이 마르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커피나 차는 방광을 더 자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밤에 일어나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수박이나 수프처럼 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 그리고 일부 약물도 총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시는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더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넘어짐 위험을 줄이고 뇌와 심장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두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유익하고 사려 깊은 지침을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침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따뜻한 환경은 건강에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난방을 높이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것이 편안한 수면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장 부담, 탈수, 그리고 수면 질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땀을 통한 열 방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면 중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몸은 열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심장은 추가적인 부담을 받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거나 이미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는 동안 땀으로 젖거나 갑자기 숨이 답답해 깬 적이 있다면 이는 몸이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 결과 지나치게 따뜻한 침실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몸은 이미 수분 부족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탈수가 발생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높여 심장마비나 뇌졸중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박 씨는 잠들기 전 방을 아주 따뜻하게 유지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땀을 흘리며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과열된 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시원한 방은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돕습니다. 밤 동안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 체계는 회복하며 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방에서 자는 노인들은 아침에 더 상쾌함을 느끼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은 수면을 위해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적절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이 온도가 춥게 느껴진다면 합성 소재의 무거운 이불 대신 면으로 된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이불을 겹쳐 덮어보세요. 수분 흡수력이 좋은 잠옷도 체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조금 열거나 작은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공기질을 개선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침실 환경을 단순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면 심장은 휴식을 취하고 수면은 더욱 깊어지며 몸은 밤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자세로 잠드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별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지만 수면 자세는 호흡과 심장 기능, 그리고 혈액순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긴장도와 폐 기능은 감소하고 혈액순환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누워 있으면 폐가 압박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심장은 추가적인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는 수면 질 저하뿐 아니라 호흡 문제와 심각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부전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이 있나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가장 좋지 않은 자세일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혀와 목 주변 조직이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눌러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는 혈압 상승과 심장 부담을 일으키며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김 씨는 평소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자는 동안 몇 초간 숨을 멈추는 것을 보고 단순한 코골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아침마다 두통을 느끼고 낮 동안 피로가 지속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자세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등을 대고 자거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혈액 흐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는 특정 혈관을 압박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에게 특히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압박 때문에 폐나 다리에 체액이 쌓여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의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권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평소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로 인해 잠을 설치는 편이라면 왼쪽으로 자는 것이 위산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줄여 밤 동안의 불편함과 기침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잘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등을 대고 눕는 것을 막아줍니다. 베개를 약간 높이면 기도가 더 잘 열리기 때문에 코를 고는 현상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증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척추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자세를 조금만 조정해도 몸의 느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액 순환을 돕는 자세를 선택하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아침에는 더 상쾌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밤사이 조용히 쌓일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네 번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은 앞으로도 더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내용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와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지나치게 따뜻한 방에서 자기,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잠드는 습관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면을 방해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피할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의 루틴을 조금씩 바꾸면 수면의 질이 나아지고 건강 문제의 위험이 줄어들며 아침에는 더 맑고 편안하고 강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 4가지 중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해당되나요? 몸은 반복되는 패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용한 도전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중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방 온도를 낮추거나 늦은 시간에 음료를 줄이거나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과 수면에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꾸고 싶은 습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도 귀중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